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도 달러화가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환율엔 큰 변동이 없을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달러 환율은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38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연고점인 1,400원에서 한 15원 정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연초에 기록했던 연저점인 1,290.2원보다는 이제 100원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 환율도 같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낮아지니까 달러 매수세가 약해져서 워낙 강세를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환율이 높은 상저하고 양상입니다. 이제 국고채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2022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제 낮아진 것과는 약간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환율이 시장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대내외적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의 주요 대항마인 유로화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는 와중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9월에 추가 인하 기대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 역시 물가 상승세가 2%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요인도 달러 어떤 강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 등 무역 장벽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제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달러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제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봤고 국내 요인도 살펴보면요. 대내적으로는 이제 가계와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가 달러 환율 하락을 이제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금융계정 순자산이 216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이제 같은 기간 경상흑자 254억 달러 육박하는 규모라서 이 수출 호조로 인한 달러 유입을 대부분 상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 연준의 인하 시점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연내 2회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러면 진짜로 금리를 내릴 때 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 크지 않다는 것이죠. 연준 금리 인하를 계기로 이제 달러 환율이 내리려면은 미국의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나 정치권의 강한 압박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내려야 한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시점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환율 하락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은도 결국에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은 지속되고 이는 또 워낙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까지 겹치면서 승부의 추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되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미국 민주당 안팎의 어떤 후보 사퇴 요구가 이제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최종적인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사퇴 결론은 이미 정해졌고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어떤 당내에서 이제 분출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당 안팎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지지자가 이제 등을 돌리는 기류를 감안할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사퇴 결심은 결국 시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완주를 자신해온 백악관과 핵심 이제 측근 역시 후보 사퇴 외에는 길이 없는 거 아니냐는 확연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무엇보다 당 내에서까지 사퇴 네.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겠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거 사건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어떤 당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완주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은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의 핵심 지원군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직면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원내대표 모두 어떤 사퇴를 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도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네. 나타났다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경우에 11월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블루로즈 리서치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경합주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이제 미네소타 등 2020년 대선에서 완승한 지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하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패라는 말이 나왔군요. 네. 이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2.9%라는 근소한 우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전체 유권자 절반가량이 민주당 정치인은 어떤 바이든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정치인 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이 변화하지 않으면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을 완주할 경우에 이제 연방 상원의 다수당 자리도 공화당에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당내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대의원의 지지는 확보는 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강제적으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가 명예롭게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를 한 목소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칩거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승계 시에 어떤 승리 가능성을 물어보는 등 일부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3회 연속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출마하는 11월 5일 대선을 통해서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도 주목을 끌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금리 관련 발언을 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석유 시출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고
하겠다고 또 다짐했고요. 네.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은 운송업과 제조업, 가정용품의 가격을 또 낮추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이전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이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누렸다는 이제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바이든이 만든 모든 글로벌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거론은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네. 대해서도 기존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이제 무관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장들은 이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라면서 우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낼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산업을 이제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명령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으니까 네네. 이 명령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는 이제 우리는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우리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